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있게 해준 부처님과 우리 정각원장님 또 이하 모든 정각원 직원들님께 깊은 감사를 올립니다. 오늘 이 다른 법회와 좀 다르게 제가 전공한 부분을 가지고 오늘 법회로 임하는 것이라 조금 좀 특색이 있다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은 크게는 세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어느 때 태어나느냐 때가 되겠습니다. 그것은 시간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공간입니다. 어느 장소에 나느냐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내가 향하는 곳을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느냐, 이것은 방이 바로 좌향을 말합니다. 부처님 법은 최초의 교리 중에서 나오는 것이 삼법인입니다. 사실 이 삼법인 외에 다른 교리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기초교리에서 모든 부처님 법을 한마디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삼법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첫째 법인은 제1법인은 재행무상이다.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없다. 모두 변한다. 고정된 것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변하는 것은 발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멈춰 있다면 발전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 변하는 과정을 어떻게 활용하고 쓸 수 있느냐, 여기에 바로 달리는 것이 재행무상입니다. 그래서 무상관을 깨쳤다 하게 되면 그것은 시간의 도를 깨달았다 하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곧 모든 물질은 시간 속에 영원하지 않다, 변한다, 그 말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제법 무아입니다. 무아라는 것은 공간을 의미하고 나라는 것을 없다, 내가 실체가 없다, 그 말입니다. 곧 그것은 공간 속의 공혐을 말하므로 하나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로 존재하는 나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개인인 나를 주장한다면 남이 생기는 것이요, 남이 생기면 아상, 인상, 중생상, 사상사를 무너뜨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무아라는 것은 곧 공간을 깨치는 공부다. 그래서 무아관을 깨쳤다 하고 말합니다. 요 재행 무상과 재범 무아, 이 두 가지 무상관과 무아관을 깨치면 시공을 얻은 것이요, 시공을 이제 알았으니 곧 본래 면목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가 열반적정입니다. 이 열반적정은 곧 열반이란 자체가 적정이란 뜻입니다. 원음 자체가 반복해서 쓴 말입니다. 적정, 적정 이런 뜻입니다. 곧 고요하다는 뜻인데 얼마나 고요한지 세상에 제일 고요한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떠들면 남의 소리를 들을 수 없습니다. 곧 남의 소리를 들으려면 내가 조용해야 합니다. 아주 조용하면 작은 소리로 들을 수 있고 더욱더 조용하면 소리로 들을 수 없는 소리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거기는 바로 본래 면목, 그것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적정이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열반적정은 깨달음을 의미하고 바로 무상관과 무아관 두 개를 깨치면 초견성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본래 면목, 내가 누군가 하고
잠시는 볼 수 있습니다. 마치 먹구름이 끼면 태양의 빛을 볼 수 없지만 그 먹구름이 거치면 태양을 볼 수 있듯이 잠시 그 물건을 치워놓으면 아, 이게 나구나 하고 이렇게 느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초견성이라고 완전 견성하면 성불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가기는 어렵지만 어떻든 이 삼법인이 가장 기본적인 이 부처님의 가르치면서도 기초면서도 최첨단이고 더덕 것도 없는 것입니다. 여기서부터 모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이 출발이요 근본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풍수 하고 얘기하면 또 인테리어 그러면 현대적 의미고 풍수 그러면 바로 바람과 물 그런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풍수가 바로 시간, 요 시간과 공간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제가 부처님 말씀에 비유해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풍수라는 개념에 어떻게 우리가 접목하고 살아야 되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가 생활 속에 접목시키는 인테리어 풍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공간이라는 개념 속에 인공적인 구조물을 만들게 되면 새로운 기장이 형성되고 새로운 기가 생기게 됩니다. 여러분이 예를 들면 옆에 한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이 앉은 김에 내 옆자리에 좀 좋은 사람이 앉았으며 하고 기대했는데 좀 이따 누가 딱 앉는 걸 보니까 내가 기대했던 사람이 아니야. 보니까 이게 참 이상한 사람이 와서 앉아있네. 거슬립니다. 자, 여러분이 사람 옆에 앉을 때도 무엇인가 거슬리기도 하고 주의가 가기도 하고 또 마음이 땡기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여러 인공적인 구조물이 되어져 있을 때 영향을 받는 여건이다. 이렇게 일단 먼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풍수라는 개념은 이 세 가지 바로 첫째는 시간이다. 두 번째는 때, 시간과 때, 그리고 공간, 두 번째 공간, 세 번째 그것은 방위 개념이다 그 말입니다. 자, 이 풍수라는 개념이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가장 스승하게 우리가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장소 그런 것을 우리는 명당 그럽니다. 명당은 장점이 드러난 것을 말하고 흉지는 흉한 것이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명당이라는 것은 장점이 드러난 것이요 흉지는 흉이 드러난 땅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한 가지 명당이라고 해서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사람이 장점이 드러난 것은 그 사람이 잘 되고 운이 좋다는 뜻이고 단점이 드러난 것은 운이 나쁘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장점이 드러난 것은 선인의 과가 드러난 것을 말하고 단점이 드러난 것은 악인의 과가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 기중의 문제는 여기에 근본에 초점이 되어져 있다. 이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면 이 전번 단계에서 중요한 마음의 영향에 주어지는 그 부분이 어떻게 표현되는지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체가 유심조인데 마음먹기에 달려있는데 어찌 풍수가 필요하며 여러 가지 이런 조형물이 필요한 것인가? 우리는 인간의 몸을 얻고 태어나면 일단 무엇인가에 작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의 태어남도 일단 작용된 것입니다. 그 작용된 것이 바로 부모로부터 사랑의 산물로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인데 그 작용되는 과정이 바로 여러분이 움직이고 행동하고 생각하고 영향받는 그것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교의 수승한 그 장점이 여러분의 생활 속에 가장 모범적으로 풍수로 다가가고 있다는 것을 먼저 이해하도록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풍수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해해 나가기 위해서 우선 제가 자료를 좀
가져왔습니다. 사례를 부각하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불교라는 개념을 뭘로 봐야 되느냐? 첫째, 불교는 마음으로 봐야 합니다. 그래서 심즉시 불이라. 여러분이 부처님은 누구시냐? 부처님은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또는 치유하시는 분이십니다. 부처님은 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의사입니다. 육신의 병은 약물이나 기타 이런 걸로 치료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원인이 마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시입니다. 모든 의사 중에 명의, 그분이 바로 부처님이십니다. 요즘에 과학에서 쭉 발전해 나오다가 외부적인 물질, 기타, 약물, 수술 이런 것으로 많이 치료해 오다가 요즘에 세계적인 대안으로 나온 것이 바로 대체의학이라고도 말하지만 원래는 서양서 만든 용어입니다. 우리는 자연치유다 이렇게 말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 대체의학이란 그 명제에 앞으로 내놓은 것들이 뭐냐면 의학에서 나온 것이 바로 이 마음입니다. 이제 부처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 과학적으로 서서히 입증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 심이, 그래서 불교를 마음으로 일단 초점을 맞추고 이 마음이 어떻게 작용되느냐 하는 관계. 여러분 그 서유기 아시죠? 서유기 많이 읽어보셨죠? 우리 삼장법사 현장스님입니다. 현장스님께서 그 부처님 서역으로 역경을 가지려고 한 것은 뭐냐? 그 경이 바로 유식입니다. 유식이 바로 이 마음, 우리 마음을 가리키는 불교의 심리학입니다. 여러분 심리학 그러면 서양 심리학을 말하는데 서양 심리학의 바탕은 독일에서 바탕이 됐습니다. 독일은 굉장히 기후적으로 조건이 나쁜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물이 나쁘기 때문에 발전된 게 바로 독일 맥주입니다. 그들은 일반 물을 먹을 수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맥주로 만들어 마셨던 것입니다. 독일 맥주 알아줍니다. 그리고 이 독일이라는 나라는 태양이 잘 비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태양빛을 못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이상하게 독일 사람들은 미친 사람과 정신병이 많습니다. 그래서 차관에서 마음에 집중을 두게 되고 심리에 집중을 둬서 발달된 게 바로 여러분 프로이드, 그 제자가 융입니다. 융이 완성을 했는데 뭐 심리학계에서는 프로이드파, 융파하고 싸웁니다. 근데 융은 바로 부처님, 붓다의 정신을 가지고 심리학을 완성했다 보시면 됩니다. 미술치료 같은 것도 만다라에서 만들었고 자세히 보시면 그 근간이 여기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심리학 그러면 서양을 보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 불교 자체의 심리학을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서유기를 보시면 손오공 같은 인간 심리, 저팔계 같은 인간 심리, 사오정 같은 인간 심리를 설명한 것입니다. 여러분 손오공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서유기를 다시 한번 보시면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시게 된다면 여러분 대단한 인간의 심리가 얼마나 무궁한 것인지를 그 안에 표현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서유기입니다. 그래서 불교는 마음이다. 왜 마음이냐? 여러분 이 마음이 통하는 것이 외부와 내부와 통로가 있습니다. 육신은 굳어서 형체로 남아있지만 이 마음 속에 가장 기분이 돼서 들고 나는 것이 있는 것이 숨입니다. 들숨이 들어가서 안 나오면 죽고 또 들어가서 안 나와도 죽죠. 숨 생사여호흡증 아니라 사람의 생명은 숨이 들고 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이 이상해지면 숨소리가 달라집니다. 그 숨은 허파로 가서 활성산소, 독소로 바뀌어서 온몸에 피로 전달됩니다. 그것이 병의 원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내면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이미 마음에서부터 문제가 생기고 그 독소는 몸으로 가서 여러분의 브록으로 형성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은 맺힘이라고 해요. 맺힘. 몸의 맺힘. 인간의 기억은 세 가지 기억이 있습니다. 첫째, 육신의 기억. 근육의 기억을 말합니다. 두 번째는 골수, 뼈의 기억. 세 번째는 뇌의 기억입니다. 여러분, 운동하실 때 이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근육에 기억시켜라. 그러면 하죠. 근육에 기억시켜라. 여러분은 이 세포 근육에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유전자 그 정보가 있죠. 여러분이 거기에 기억시킨 것이 여러분이 행동하는 것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손을 올린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팔짱을 낀다든지 내가 팔짱을 지금부터 껴야지 하고 낀 것이 아니에요. 무의식적인 자기 자신의 표현이 근육의 기억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눈을 깜빡이는 것도 여러분이 내면의 세계에서 과거서부터 습입되었던 그 과정들,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내장들입니다. 심장. 내가 심장 내 건데 멈춰라. 멈춰집니까? 내 마음대로 되나요? 안 됩니다. 그것을 자율신경계라고 해요. 피가 흐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마음에서부터 이미 잘못되어 있으면 독소로 바뀌어서 온몸의 살기로 맺힘으로 바뀌어서 블록이 형성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근육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서 팔다리가 저리고 아프고 심하면 머리, 어깨 이쪽으로 뭉쳐버립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의 마음의 상처로 남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걸 찔러도 낫지 않습니다. 암 환자를 보면 암 생기 6개월 전이나 1년 전에 여러 가지 마음의 형태를 파악해 보면 마음의 상처가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부조화해서 몸에 병이 생깁니다. 그 한을 풀어주면 그 병이 없어집니다. 그 원인이 제거됐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부처님은 시임입니다. 마음을 풀어주는 그 관계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마음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습니다.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나요? 내 생각을 내 마음대로 하나요? 여러분, 내 생각대로 움직인다고 말합니다. 한번 시험해 볼까요? 잠시 눈을 감고 딱 1분간만 나는 아무 생각도 안 한다 하고 생각을 멈춰 보십시오. 지금부터 시작. 네, 눈을 뜨세요. 지금 제가 1분 한다는 거 30초만 했어요. 자, 30초 동안에 생각이 멈춰지나요? 내 생각 내 마음대로 하는데 왜 안 될까요? 그 생각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상태, 그것이 번뇌 그러는 것입니다. 그게 번뇌예요. 뭐 어려운 게 아닙니다. 그것을 늘 조절하고 집중하고 하나로 만드는 작업, 그것이 수련입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씩 하나씩 쌓여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이 현재 습관이나 성격, 나는 성격이 이래, 나는 이러이러한 일을 못해, 왜? 우리 집안 때부터 그랬어 하고 집안의 내력을 말합니다. 이런 것이 바로 마음에서부터 출발한 여러분의 내면의 세계에서부터 훈습된, 반복된 것에 의해서 움직이는 그 작용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호흡은 바로 이 마음 상태에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옆에 있던 사람이 숨이 거쳐지면 자리를 피하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내 호흡이 어떤지 보셔야 합니다. 그래서 불교는 이 마음, 심히 먼저 보고 이것을 풍수, 심리다 이렇게 제가 표현했습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내가 내 생각을 마음대로 못하는 까닭은 이 조형물,
인공적 구조물에 들어왔을 때 심리적으로 변하는 과정이 생기는 까닭입니다. 여러분, 환경이 좋은 데 가면 나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집니다. 절에 오시면, 선사에 오시면 우리 보살님도 그럽니다. 스님, 새벽 3시 반에 예불을 드리고 철야 정진도 해가며 이렇게 해도 어째 피곤하지 않습니까? 집에서는 그렇게 못한다는 거예요. 첫째는 뭘 우선적으로 여러분이 생각했냐면 장소가 바뀌었습니다. 장소가 바뀌면 일단 여러분은 보이지 않는 무의식 세계에서 여러분을 조절하게 됩니다. 인간은 5%의 인식하고 95%의 무의식으로 모든 것을 작용합니다. 그런 여러분이 알고 있고 공부하고 지식을 얻는 것은 5%에서 인식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강의 교수법도 5% 인식시키는 교수법은 지식을 전달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진정한 그를 바꿔놓을 수 없습니다. 붓다의 가르침은 무의식 강의법입니다. 여러분 내면의 무의식의 95%가 여러분을 진짜로 움직입니다. 그런 여러분은 95% 속의 무의식에서 바뀌지 않는다면 5%에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을 불처님은 가르쳐주고 있고 불교의 조형물에서는 건축물에서는 그런 것들을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절에 오면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게 첫 번째 풍수 심리, 환경적인 여건입니다. 불교 건축은 장엄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장엄 그러면 진리를 목적으로 해서 근극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 장엄은 뭐냐? 여러분 입고 있는 옷, 오늘 나오실 때 법회 가니까 어떤 옷을 입고 갈까 생각했죠. 그 옷이 여러분의 장엄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귀걸이, 화장, 기타 등등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몸에 대한 코디, 바로 인테리어입니다. 어느 분이 전화가 왔어요. 스님 풍수에 일각이 있으시다 그래서 자문을 구합니다. 다음에 대선을 위해서 저희 집이 어딘데 저희 묘자리 하나 잡아주십시오 하고 전화가 왔어요. 스님은 좋은 명당을 많이 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길래 제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첫째는 당신이 태어난 곳에서 찾아야 합니다. 사람이 나이가 50이 넘으면 자기 고향에 있는 특산물을 먹어야 합니다. 바닷가에 살았으면 바닷가 특산을 먹어야 장수한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본래의 고향에 찾는 그 성취의 내 내면의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고향에 찾아야 하고 거기 없다면 다른 지역에서 찾아야 되는데 대통령이 되는 묘자리를 찾는 것은 쉽지 않지만 그래도 있습니다. 그러나 명품이라고 해서 아무나 가진다고 해서 그것이 어울리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좋은 곳이라도 그 사람에게 맞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옷이라도 아무나 입는다고 어울리나요? 어울려요? 안 어울려요? 안 어울립니다. 그 사람에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명당도 그와 같습니다. 적시적소에 그와 맞아야 합니다. 지부, 건축물, 장엄 이것이 바로 장엄입니다. 그래서 절에는 현재 여기 대각전도 보시면 단청이 돼 있죠. 장엄입니다. 그리고 우리 절에 가시면 탑 이런 모든 주변에 있는 것들, 조형물들 이것이 다 장엄입니다. 그런데 이 장엄은 어떻게 놓느냐, 어떻게 하느냐 대단히 중요한 인테리어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조경 인테리어, 조경 풍수 이렇게 말하고 모든 것을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게 되면 풍수 심리 이런 개념을 먼저 가지고 일단 생각을 하셔야 이 풍수가 이해가 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이 풍수는 어떻게 이것을 적용해서 여러 가지 기름 화복을 보느냐 하는데 기름 화복론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자연의 이치가 들고 나는 것인가 하는 관계를 공부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개인의 신상의 부분만 가지고 본다면 이기적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삶 속에 어떻게 공간적인 구성과 시간과 때가 나에게 적용되는지
여러분이 이해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풍수라는 것은 개념은 조금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풍수에 관심을 갖게 된 것은 선 때문이었습니다. 대선사님께서 어째 풍수를 하셨는가? 바로 이 도선국사입니다. 이 도선국사는 원래 대선사입니다. 무설설, 무법법이라 상당히 존경하는 큰 스님이신데 풍수를 한데 제가 관심을 갖기 시작하고 이 풍수인이 됐다고 생각하면 될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좀 인연이 주역하고도 인연이 좀 있어서 제가 이 공부를 하게 됐습니다. 그 주역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버드에 가면 주역 강의한다 그러면요 미어집니다. 한의사 한 분이 미국에서 공부해가지고 주역을 꿰뚫었어요. 그리고 다시 주역에 관심을 갖습니다. 우리 스님들 중에서도 주역의 대가이신 분이 탄화 큰 스님이십니다. 또 보이지 않게 많습니다. 근데 이 주역은 상경과 하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경은 인이지 도라, 하늘의 도를 설명한 내용이고 30km 되어 있습니다. 상경은. 하경은 34km 되어 있는데 인이지 덕이라, 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합해서 도와 덕을 말하니 그것이 도덕경입니다. 도덕경이요. 그래서 도덕경 37절까지가 상경을 설명한 것이고 38절부터 81절까지가 하경을 설명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자의 도덕경은 바로 이 주역의 상경과 하경을 설명한 내용입니다. 근데 이 주역은 보통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역은 의리역입니다. 바로 공자가 시빅을 붙여서 만든 역, 그것이 역전 그럽니다. 역전. 공자가 주석소를 붙였다 그 말입니다. 왕필이 붙였으니까 왕필역 그럽니다. 두 분이 여기 책으로 치기 때문에 여러분 그 역전을 배우는 거예요. 역경 그러면 원래 주역을 말합니다. 아무도 주석소를 붙이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역경은 수천 명이 지금까지 주석소를 붙였습니다. 그 중에 왕필과 바로 이 공자가 붙인 게 제일 좋다 해서 배우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바로 의리역입니다. 그 이전역이 뭐냐? 상수역입니다. 상수역. 상수는 수리역이다 생각하시면 돼요. 수학 그것이 바로 이 상수에서 나왔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숫자로 된 역이다 이 말입니다. 원래 이름은 하도낙서라고 표현합니다. 하도낙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어쨌든 상식적으로 알아두십시오. 하도낙서 수, 이 수에서 구구단 기타 모든 나눗셈 같은 게 다 여기서 나왔다고 하시면 됩니다. 제가 박사 논문을 그 기술해 놨습니다. 제가 발견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 수를 표현하는 것을 디지털 방식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허공에 지금 기가 있어. 기가 있는 이 값을 줘야겠는데 어떻게 기를 표현할까? 이걸 수로 바꾸는 작업입니다. 이것이 풍수에서 쓰는 상수역을 말합니다. 이렇게만 일단 상식적으로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집중을 둔다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게 영향을 받는 것인가 하는 것은 환경에 있다. 그래서 환경은 우리 삶의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만드는 의미로 현대적으로 표현됩니다. 그러나 풍수는 인간 중심이 아니라 자연과 인간이 동등한 입장에서 보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돌이 여기 하나 있습니다. 그는 돌에 거기 자연적으로 있을 권리입니다. 그것을 물권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런데 돌에 있을 권리인데 그 권리를 우리 인간이 마음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풍수에서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안 옮기고 될 수 있으면 자연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조화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풍수는 자연과 인간이 조화 속에 같이 가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시간적으로 공간적으로 이런 부분, 이런 설명입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이 토요법회 16일이라는 날이 정해졌습니다. 날의 기준은 무엇인가요? 날의 기준, 연, 월, 일시, 이 날을 뭘로 기준하는 것인가? 그것은 여러분 그 태양계에서 나옵니다. 태양계,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9개의 행성입니다. 여기서 모든 시간의 기준이 주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태세라는 말을 씁니다. 태세, 그것은 목성을 말합니다. 수금지화 목성, 목성이 이 지구를 한 바퀴 돌면, 태양을 한 바퀴 돌면 1년 365일이 됩니다. 지구 한 바퀴 돌면 365일 됩니다. 그리고 목성은 한 바퀴 돌면 12년이 걸립니다. 그래서 목성을 기준으로 해서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태세 그럽니다. 세월 할 때 그 세자가 세성, 목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제사 지낼 때, 유교 시기로 지낼 때 그렇게 말합니다. 유세차 합니다. 유세차. 세차 운동. 여러분 10,000원짜리 지폐에 보시면 천상열차 분하지도라는 바로 10,000원짜리 천문이 그려져 있는 별자리 그림이 있습니다. 10,000원짜리 보셨나요? 10,000원짜리 본 적 없어요? 그 안에 천상열차 분야지도라고 천문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권근, 권람, 삼부자가 만든 위에 권근지가 하는 건데 거기 있습니다. 근데 그 연, 월은 여러분의 칠성에서 만든 것이죠. 칠성. 북두칠성 아시죠? 북극성은 틀려요. 북극성을 축으로 해서 지구가 23.5도 축이 되고 자전해서 한 바퀴 돕니다. 하루가 되죠. 그 축의 기준이 바로 이 북극성입니다. 그 중간에 있는 것이 바로 칠성입니다. 탐낭상, 탐고, 농분, 연모파 7개의 별이 중간에 끼어서 중심축이 되고 자전하는 것입니다. 세계 어느 나라 별자리를 봐도 북극성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기준이 월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바로 두병이라고 해서 북두칠성 주곡인데 손잡이가 시계같이 중심이 되어가지고 돕니다. 그 가리키는 것이 월입니다. 그래서 연월 일시는 나눠놓은 겁니다. 태양을 나눠놓은 거예요. 여러분이 현재 오늘 16일 하는 의미는 바로 이 우주, 태양계가 돌고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시점을 찍어서 만들어 놓은 곳이다. 이래서 이것을 천문이라 그럽니다. 우리 천문을 설명하는 경전 중에는 대방, 등대직경이 있습니다. 또 천문을 기준으로 해서 말하는 것이 천수경의 오방내외 아니지신지는 오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위 개념이 나오고, 또 우리 육방예경이 있습니다. 상하, 좌우 전후입니다. 그래서 풍수에서는 좌청령, 우백호, 좌우지간, 그것은 뭐냐면 남자, 여우, 시간의 변화를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 옷도 보면 여러분 옷을 보시게 되면 남자 옷은 좌측이 덥습니다. 그렇죠? 우리 회장님 짬바 입으셨는데 짬바 좌측이 위로 올라와 있습니다. 와이셔츠도 보면은 남자는 항상 좌측이 올라와 있어요. 여자는 백호쪽 우측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풍수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풍수, 패션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도 설명은 많이 할 게 많은데 일단 전체적인 개념이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풍수 적용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전체를 못 보면 내가 수에 와 있는지 꼴짝이가 왔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 1시간 내에 설명을 다 하기는 어렵지만 이 풍수의 개념이 무엇이고 어떻게 적용되고 불교와 어떤 생활과 연관되어지는지는 좀 인식해야겠다. 짧은 시간이지만 좀 빠르게 진행이 됩니다. 양지해 주시기 바라고,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어쨌든 좌우지간이란 말은 남자, 여우 이런 의미로 좌청령, 우백호, 옷도 그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우가 끝났으니까 전후죠. 전후, 그것은 좌향을 말합니다. 현재 여러분이 여기 앉아 계시지만 좌하고 있습니다. 좌,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제 하는 이 소리를 듣고 계십니까? 마음이 여기 향해 있나요? 예.
그러면 좌향을 잘 하신 것입니다. 근데 좌는 잘했는데 아이고 얼른 빨리 끝나면 가서 개돈도 타고 뭣도 해야 되는데 뭐 이런 생각한다면 좌는 잘했지만 마음의 향이 어디가 있어요? 딴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마음이 없다면 볼 수 없고, 귀가 있어도 마음이 없으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명상법 중에서 음악을 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기타 소리만 들으십시오. 여러 가지 악기가 음악에 들릴 것입니다. 기타 소리만 듣는다고 생각하시면 기타 소리만 들려옵니다. 가수 소리는 안 들립니다. 이제는 가수 목소리만 듣겠다고 들어보십시오. 가수 목소리만 들립니다. 여러분이 마음이 난 코드는 어떻게 정했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입니다. 그 조절하는 집중법, 그것이 수행입니다. 그 수행의 바탕을 도와주는 것이 바로 풍수 생활 인테리어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맞춰주느냐 하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하나씩 공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업이라는 것은 모두 생활 속에 들어가 있는 여러분의 삶에 묻어 있는 것들이다. 그래 보시면 됩니다. 지금 현재 단청이 되어 있으면서 여기 구불구불한 이런 문양들이 있죠. 저기 기둥에 보시면 밑에 구불구불한 이런 문양이 있죠. 그것이 뭐냐? 저기 바로 따라해 보실까요? 연기. 연기입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바로 이상세계. 우리 인간에게는 혼백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혼은 허공으로 가고 백은 땅으로 갑니다. 백은 육신을 말하는데 혼은 있으나 육신이 없으면 그건 뭐예요? 그건 귀신이요. 그렇죠. 또 육신은 있는데 혼이 없다. 그럼 뭐예요? 송장입니다. 송장. 간단해요. 송장을 보면 눈, 귀, 코, 오장육부 다 있지만 전혀 그 기능을 쓸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육신이 나가 아니에요. 내 몸에 뭐 하나 쏙 나가면 끝이야. 여러분 내면에 혼은 죽어서 분리된 것을 말하지만 영기는 육신과 함께 있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여러분 육신과 함께 있습니다. 그것을 영적 성장 그럽니다. 수행을 잘하면 영적 성장 그럽니다. 여러분 이 수행에는 이런 것들 구분을 확실하게 하실 줄 아셔야 합니다. 근데 이 풍수에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대종고 서장에 보면 대종고 선사님께서는 우리 스님들이 선 공부하면 이 서장을 보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 큰 스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법의 깃발을 들려면 몇 가지 인연이 있어야 된다 그랬어. 거기에 외호연, 나를 휘호하는 불제자가 있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불연, 부처님의 연이 있어야 해요. 세 번째 토지연, 토지연이 가장 중요한 요 풍수 인테리어이기 때문에 요 옷이 토지연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좋은 외호를 갖고 있고 불천의 인연이 있어도 장소가 있어야죠. 어디다 법당을 짓고 모일 수 있는 장소. 전쟁터에서도 먼저 좋은 장소를 선점하면 10대 1로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동국대 클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청와대 바로 좌청룡 우백호, 백호 쪽은 일왕산. 일왕산이라는 말은 일왕보살이라는 뜻에서 나온 말입니다. 그 다음에 낙산. 낙산이 어딘지 아시죠? 이화동. 이승만 대통령 이화장 있는 거기 봐도 낙산입니다. 낙산은 보타낙하산. 낙산입니다. 가운데 청와대 부처님이 계시죠? 주불입니다. 좌우 뒤로는 산이 있는데 보현봉, 문수봉. 보현봉에는 일선사라는 절이 있고 바로 북악산 그 뒤쪽으로 좌측으로는 문수봉에는 문수사라는 절이 있습니다. 바로 이승만 대통령 어머니가 문수사에서 기도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승만입니다. 바로 문수사에서 기도했어요. 근데 그분은 장로가 됐어요.
어떤 부처님 원력으로 태어나신 분입니다. 그렇게 좌청령 우백호 모든 것이 바로 이것이 도승국사의 큰 장점이 바로 비보사탑설입니다. 비보사탑설. 장점은 더욱더 보완을 하고 단점은 비보를 해서 막고 뭔가 고쳐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얼굴, 모양 이런 모습들은 나 엄마 아버지 태어나게 해주세요 하고 졸라서 태어난 사람 있나요? 태어나 보니 이런 모양과 형태를 가지고 있어. 그러니 내 모습은 부모한테 다운받은 것입니다. 부모한테 다운받은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죠. 그것을 우리는 행위의 습관이 연결되어져서 하나의 프로그램화된 것을 불교에서는 그것을 업 그럽니다. 업. 우리는 가르칠 때는 선업, 악업을 말하지만 불교에서는 선과 악을 원래 말하지 않습니다. 사실은 방편상 말하는 거예요. 중심에 섰을 때 선과 악이 생기는 것이지 잣대의 기준을 정하게 되면 선과 악이 생깁니다. 그러나 본시 선과 악은 없어요. 왜 그러냐? 원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교에 공부하는 방법은 이 원인을 보는 겁니다. 제가 욕을 하고 누가 성질을 낸다. 그것은 화를 낼 만한, 성질을 낼 만한 원인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화를 내니 욕하니 너 나빠. 판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판단하는 가장 10개 층 중에 첫 번째 바깥에 있는 층이 바로 이 판단입니다. 10개의 판단 층이 있는데 그 층이 첫 번째가 이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상대가 욕을 하면 욕에 걸립니다. 욕하는구나 하고 걸립니다. 거기서. 걸리니까 어때요? 싸우죠. 감정이 생깁니다. 그런데 판단하지 않고 욕하는 그 속에 가는 거죠. 원인을 들어갑니다. 마음이. 원인으로 쭉 들어가게 되면 그 욕하는 것에 대해서는 개의치 않습니다. 아, 이 사람이 욕할 만한 이런 원인이 있구나 하고 보는 겁니다. 세상의 관점을 그렇게 보는 관점, 이것이 연기로적 사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기법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바로 원인을 보는 늘 실상의 마음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선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판단 없는 관찰 그럽니다. 판단 없는 관찰이. 그래서 우리 살아가는 이 과정 속에 주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불법이 있다. 일단 이렇게 전제해놓고 마음이 어떻게 주변과 관계, 환경에 엮여 되어가느냐 하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자연의 조건과 환경에 의해 인간의 심신이 안정에 영향을 주어 육체적, 정신적 병의 원인을 만든다. 그러므로 시간과 공간과 방위의 개념을 이해하고 주거 환경의 중요함을 불교의 풍수 심리적인 관점으로 이해함으로 무의식의 발현을 통해 건강한 삶과 복된 삶을 영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래서 불교 생활 인테리어입니다. 그래서 이 토지연, 바로 여기 땅에 어떤 땅을 얻을 것이냐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세계사 싸움도 다 이 땅 때문에 싸웁니다. 여러분 어릴 때 줄 그어놓고 점 찍어놓고 땅 따먹기 하는 기억이 나시나요? 참 멋진 놀이입니다. 여러분 아이들한테 가르쳐 주세요. 또 점을 막 찍어놓고 노트에다가 삼각형을 그리면서 땅 따먹게 합니다. 점 막 그려놓고 삼각형을 그리면 계속 땅이 커지죠. 그래서 삼각이라는 것은 모든 변화의 원리와 삶의 발전의 원인이 삼각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어떤 드라마를 봐도 전부 삼각관계가 이루어집니다. 세상에 치는 천지인이라 불보성 삼보요, 자의바위요 삼세본이요, 이름도 삼판양승이요, 그 다음에 금은동이요, 다 삼입니다. 그래서 잘 되면 그걸 보고 뭐라 해요? 삼삼하다 그럽니다. 삼삼하면 뭐예요? 구입니다. 그래서 구니까 여러분의 구멍이 부처님도 9구멍에서 나쁜 진액이 나온다 그랬어요. 눈구녕, 콧구녕. 얼굴에 몇 근육이 있어요? 얼굴에 눈구녕 2개, 귓구녕 2개, 콧구녕 2개, 입구녕 하나. 몇 개요? 7개입니다. 7개. 그래서 얼굴이 칠성판이야.
밑에 두 근육이 있어가지고 9구멍이야. 원래 10구멍인데 배꼽입니다. 나올 때 막히죠. 1과 0은 디지털입니다. 1과 0은 10수리, 55수요. 이것이 하도낙서입니다. 이 숫자가. 자,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여러분의 수의 관계는 떠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 죽을 땐 칠성판 지구하고 살아있는 동안은 유한한 관계로서 여러분 한 시즌 존재하다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궁무진하게 변화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변화할 것이냐, 이것이 바로 풍수가 그들을 도와줍니다. 여러분, 환경, 여건이 도와줍니다. 세상에 토지원이 없는 사람은 잘 살 수 없습니다. 자, 토지가 많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요? 네, 땅거리고 삽니다. 네. 여러분,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도 땅덩어리가 커요. 여러분, 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쪽에서 등기문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사실은 그것은 행정상 있는 것이지 실질은 쓰는 놈이 임자예요. 내가 그 좋은 토를 안고 있다면 그 땅을 유지하십시오. 첫 번째. 이것이 사는 방법이에요. 그리고 서울 주변을 보게 되면 어때요? 동서남북에 문이 있습니다. 동서남북에 문이 있어. 우리 이번에 불난 문이 무슨 문이에요? 예? 남대문이에요? 숭례문이에요? 예다. 예.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문은 무슨 문이에요? 북쪽에 있는 문. 돈이문. 그 다음에 동대문은 뭐라 그래요? 흥인지문. 그렇지. 지자로 붙여서 가을지자. 낙산이 약하니까 지자로 붙여서 힘이 있어라 하고 지어진 것이 흥인지문입니다. 서쪽은 무슨 문이에요? 예? 영춤은 흥인지문이니까 인의 예 나왔죠. 인의 예. 그다음에 홍지문. 서쪽은 홍지문이야. 인의 예지잖아요. 인의 예지. 4단 7정 모르세요? 이구에서요. 4단 7정 얘기하잖아요. 그 다음에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신. 그래서 보신각입니다. 보신각. 그래서 동서남북 관계의 모든 우리 서울을 보게 되면 그 영향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을 봅시다. 가회동. 동네 어때요, 느낌이? 가회동 그러면 잘 살아요, 못 살아요? 잘 살죠? 거기 학교가 뭐가 있어요? 중앙고등학교. 그 다음에 저쪽으로 좀 더 손으로 올라가면 성균관대학교. 저쪽으로 가면 청와대. 삼각강 삼청공원 쪽으로 가면 우리 그 심판하는 데 있잖아요. 어사패 있는데. 예? 어사패 있는데 몰라요? 그리고 또 여기 장충동 느낌이 어때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네, 좋은 땅입니다. 동대가 잘 될 수밖에 없어요. 현재 장충체육관자리 명당입니다. 신라호텔 명당입니다. 그 다음에 현재 동대에서 기증한 현재 뒤에 가면 공연장 있죠. 동대 뒤에 공연장 무슨 공연장 있어요? 국립 뭐가 있어요? 예? 뒤에 있잖아요, 바로. 원래 동대 땅이었잖아요. 거기도 좋은 자리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됐어요? 좌향이 잘못되어 있다. 그래서 좋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 모양, 형태, 꼴이 잘못되어 있으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 효과를 100% 발휘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 불교는 중에 풍수 3대 요소인데 아까 얼핏 설명을 좀 개요해 드렸습니다. 시간, 그 다음에 공간, 위치. 그래서 시간은 변화, 유정, 드러남, 존재. 그 다음에 화이트홀, 그러니까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이 태어난 것은 드러난 것입니다. 드러난 것은 어디로 가요? 돌아갑니다. 그래서 잘 돌아가지 못한 사람을 뭐라 그래요? 죽었다 합니다.
너는 왜 이런 일을 하고 사느냐? 예, 먹고 살려고 짓합니다. 결국 너는 영원히 사느냐? 아닌데요. 그럼 너 죽으려고 하는 일 아니냐? 어떤 짓을 하든 누구나 죽으니까 그것을 돌아간다 하잖아요. 잘못 가면 죽었다. 더 잘못 가면 뭐라 그래요? 되졌다. 원래 되졌다는 말은 나쁜 말은 아니에요. 되어졌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그렇게 되어졌다 이런 뜻이 나온 말인데 우리는 되졌다 그래요. 그래서 원래 시간이 관계야. 그래서 이걸 재행무상이다. 허공, 보이지 않음, 유정, 비어있음. 그 다음에 천문, 아까 얘기했죠? 별. 우리는 별에 무관하지 않습니다. 지구도 별입니다. 우리는 그 대기권 속에 살고 있는 거죠. 지구의 대기권이 지구의 자기장입니다. 우리 몸에 있는 에테르, 우리 개인 여러분 사람 몸속의 에테르, 바로 생체 자기장입니다. 여러분 오라, 서양 말하면 오라입니다. 여러분의 오라가 몸속에 있는데 그 띠가 있어, 띠. 이 띠가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 띠가 점점점 커지면 수행력이 높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공기 좋은 데 가면 마음이 상쾌해집니다. 옛날에 불자님들이 큰 스님이 타녀만 가셔도 복록이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돌을 많이 닦으면 우리 몸에 오라가 생겨요. 에테르 생체 자기장이 생겨서 그 생체 자기장이 점점 두껍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휙 지나가면 바로 공기청정기 같은 거예요. 지나가면 나쁜 것들이 싹싹 다 없어져 버려요. 제 말 이해되셨나요? 네. 옆에서 앉은 사람이 악취를 풍기면 그거 잘 닦은 사람이 안 닦은 사람이에요? 잘 안 닦은 사람이죠. 근데 우리 내면에부터 수행력에 나오는 원래 우리의 생체 자기장이 있어요. 그래서 만물 물질도 전부 다 우리는 생명학적으로 보는 겁니다. 풍수에서는. 기둥이 여기 있을 때고 저기 있을 때고 틀린 거예요. 기둥이 있을 때가 없을 때가 이 건물 틀립니다. 이 건물 대각전은 선적인 건물이라고 유명한 우리 김계천 선생님께서 교수님께서 설계한 것입니다. 선적으로 보는 건 좋은데 중요한 게 있어요. 모양과 형태와 지형에 대한 공부는 아직 안 돼 있어요. 죄송한 얘기지만 풍수 입자 전문가 입장에서 말하는 겁니다. 여기 역수로 앉아 있죠. 제가 반대로 앉아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건물의 형태 모양의 꼴에 따라 좋은 자리에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관점에 냉철하게 볼 수 있는 것이 풍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 공간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다릅니다. 시간을 변화시켜줍니다. 지금 현재 아까 우리 원장님께서 저 뜨거운 지방을 다녀오셨는데 벌써 장소가 바뀌니까 날씨가 다르죠. 또 시간차가 변합니다. 그래서 장소랑 시간을 정해줍니다. 우리 천당에 가면 33천 천당도 있고 6개, 3개의 천당이 있습니다. 6개 6천, 3개 18천, 무색개 4,3천. 이 3개, 6개 천의 첫 번째 있는 천당이 사왕천이라는 천당인데 거기 가면 인간이 하루가 지나가면 인간의 50년에 해당됩니다. 처음에 이 말이 이해가 안 됐어요. 근데 어떻든 해보니까 이것은 바로 공간이 바뀐 세계를 설명하고 있구나 하고 이해가 됐습니다. 여러분 공간이 바뀌면 시간이 바뀝니다. 거기서 하루 지나면 우리 인간세 50년에 해당됩니다. 달에서 하루는 지나면 우리 지구에서 얼마가 될까요? 네? 달에서 하루 지나면 아시는 분? 마치면 제가 선물 드리겠습니다. 법회 끝나고. 없어요? 예? 29일이요? 예? 29일 맞췄습니다. 박수 쳐주세요. 죄송하지만 좀 소속 좀 말씀해 주실래요? 학원 강사님이세요? 어쩐지 수학가요? 그렇군요. 그렇습니다. 한 달입니다. 여러분 공간이 바뀌면 시간의 개념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이 공간은 대단히 중요한 위치, 풍수에서 이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해인사 가면 8만 대장경이 있습니다. 그 대장경은
박정희 때 새로 지어서 장영강 판을 누구나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인공적으로 만들어서 갖다 놨더니 한 달 만에 곰팡이 났습니다. 도로원이 취했어요. 공기청정기부터 모든 장치를 과학적으로 동원해서 다 했는데 그 대장경은 곰팡이 나서 옮길 수가 없어요. 다시 해인사 장경각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거기 가면 곰팡이 나지 않습니다. 장경은 앞뒤 건물 2개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리 추워도 16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습니다. 더운 여름도 16도 이상 올라가지 않습니다. 그는 무한한 장소의 개념에 선택 탁월한 우리 스님들의 지혜입니다. 대단한 지혜입니다. 여러분, 세계 문화유산으로 만들어져 있는 유네스코 가입되어 있는 대장경을 보고 배우십시오. 풍수 인테리어가 멀리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장소를 잘 보셔야 합니다. 산이 있어요. 산이 이렇게 생겼어요. 산이 이렇게 생겼으면 바람에 들고 나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어디다 얹힐 것이냐? 산이 이렇게 내려가면 지붕도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거 신경 안 씁니다. 이것이 풍수입니다. 저는 그것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옛날 우리 큰 스님들께서는 바로 그런 것을 보시고 집중구에 놀라왔습니다. 탑을 세워도 동서남북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탑만 봐도 동서남북이 어딘지 알 수 있습니다. 삼국시대의 탑은 거의 동서남북을 다 맞춰놨습니다. 사탑을 조사해보니까. 그리고 범종은 지옥에 고통받는 중생을 해탈하고 쳐주는데 그 동서남북에 구품이 그려져 있습니다. 구품이 뭐야? 상품, 중품, 하품 3개씩 해서 상중하, 상품, 중품, 하품에서 상해 상중하, 중해 상중하, 하해 상중하 구품연합니다. 그래서 범종이번 구품연합에 연꽃이 그려져 있는데 동서남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사구 몇이에요? 36방입니다. 그래서 박도 안도 36방이에요. 이거 대단한 연관계가 있습니다. 이것도 조형물이지만 풍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수덕사에 가시면 거기 거북이같이 생긴 그 위에 법과가 올려져 있습니다. 그 동물이 무슨 동물인지 아무도 몰라요. 그는 28숙에 있는 별 중에 하나입니다. 각항저방시 미기 나가는 거 있어요. 그 28수거든요. 그 28수 중에 하나 있어요. 그것이 거기에 올려져 있습니다. 법과가. 그것이 거기 그 거북이같이 생긴 동물은 5가지를 다 합친 거예요. 털 달린 짐승, 갑옷 입은 짐승, 비늘 달린 짐승, 그 다음에 살이 없는 짐승. 이 5가지를 다 합쳐놓은 것입니다. 그것이 풍수에 녹아져 있고 선방에 가시면 청년당, 백년당 그럽니다. 그래서 불국사에 가시면 청년거, 백년교 그랬습니다. 청년거, 백년교. 다 풍수에 녹아 있어요. 자, 그래서 방위는 동서남북 어디를 볼 것이냐? 그 자리와 위치에서 분명한 좋은 자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장 목표, 열반적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삶 속에 이 풍수는 3가지 3대 요소가 시간, 공간, 방위. 이것은 모든 곳에 다 되어 있습니다. 불구 생활 인테리어의 정의는 자연과 환경, 삶의 주거 공간을 깨달음으로써 올바른 불교 건축 장엄을 통하여 건강, 장수, 심리 안정, 잠재의식을 개발하여 자신을 진화시켜주는 학문이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모양, 형태, 꼴, 모양과 형태, 꼴이 어떻게 생겼느냐,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풍수, 지리, 자연의 이치를 깨닫는 것, 이것이 바로 아까 얘기하는 주역에 관계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하도락서에 선천과 후천의 수가 있고, 이건 전문적인 거라 그냥 그대로 아시고 도자각, 도평각만 설명드릴게요. 우리는 북쪽을 기준으로 해서 모든 걸 만드는데 3가지 북이 있습니다. 도면성의 북, 여러분이 이렇게 그린 거지, 이거요. 이렇게. 요거 사자, 이것이 도면성의 북입니다. 도북이라 그래요. 여러분 지도를 찾아서 꺼내 보시면 그 그려져 있습니다. 도북. 그다음에 2번째는 자북. 자북은 바로 풍수에서 보는 북쪽을 말합니다. 자북, 동지 시점입니다. 그다음에 진북은 뭐냐, 북극성을 말합니다. 3가지 북이 있어. 이 기준으로 해서 패처를 놓고, 패처는 뭐예요? 나침판이죠. 일종의 나침판입니다. 이것이 자북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편각이 생기는데 이것을 도자각, 도평각 그래. 합쳐서 7.5도가 됩니다. 그래서 지구의 중심이 잡혀서 어떤 위치를 잡냐는 것은 그대로 파악할 수 있죠. 그래서 지구의 둥그런 원리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폐철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아까 설명드렸고, 풍수심리, 이거는 이제 자연과 인간이 조화되는 과정 속에 합일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공간적 심리 변화, 이제 제가 몇 가지 실험을 해본 게 있어요. 뭐냐면 사람이 어떤 꽃과 어떤 꽃을 낳았을 때의 그 병원 환자와 관계된 이런 문제들, 또 집안에 어떻게 설계를 하고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달라지는 인간 영향력 문제, 이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위치, 장소, 지역, 그죠? 경상도, 전라도가 다릅니다. 여러분, 그 위치와 지역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너가 어디 사느냐 하는 것은 여러분이 먼저 선점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시간적 심리 변화는 계절, 어느 때 태어났느냐, 어느 때 집을 짓느냐. 이게 추울 때 집 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래서 좋은 날을 잡아야 합니다. 좋은 날이라는 것은 태풍도 안 불고 비바람도 안 치는 날이 좋은 날입니다. 남녀가 합방을 해도 천둥번개 친다는 합방하면 안 됩니다. 이상한 아이가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부터 우리가 신혼 초에 합방시킬 때는 좋은 날을 잡았던 것도 끝가닥입니다. 그것을 입태일이다. 입태일. 태어나는 입태사, 입태라. 그러니까 당위적 심리 변화. 남쪽을 볼 때고 동쪽을 볼 때고 다릅니다. 어느 스님이 나한테 스님 제가 아주 간이 나쁘고 이상해졌어요. 그래요. 집이 어디 삽니다. 집이 동쪽으로 찜방에 계십니까? 예, 얼마 살았어요? 25년 살았습니다. 그래요. 그냥 간이 나쁘구만. 동쪽을 너무 많이 보고 있으니까 치우친 성향이 있었어요. 오른팔이 많이 다칩니다. 많이 쓴손이 다치죠. 사람에게 장수에도 영향을 주는 그런 정의가 있어요. 수석사 방장 큰 스님께서 얼마 전에 입적하시고 열반하셨는데 먼저는 그 아래에 계셨습니다. 수석사 아래에 계시다가 위로 올렸습니다. 그다음부터 더 오래 사셨죠. 네, 그렇습니다. 장소라는 것은 중요합니다. 나무도 아무 장소에 심으면 죽습니다. 사람도 좋은 장소에 가면 환경과 여건이 심리를 도와줍니다. 여러분, 좋은 장소, 명찰을 찾는 것도 끝가닥이고, 여러분의 좋은 자리를 선점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이기적인 것이 아니라, 미신적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분명히 좋은 땅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오이 심는 땅이 따로 있고 버 심는 땅이 따로 있고 다 따로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적절한 땅이, 여러분과 맞는 땅이 최고의 명당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느냐, 이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방위적 심리 변화, 이거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 방이 어느 쪽에 있느냐, 공부방을 어떻게 만드느냐,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아파트, 주택, 인공적 환경, 이것은 인공적으로 구조물을 만들었을 때 이 건물이 어딘지 아시죠? 예, 굉장히 좋은 자리에 있습니다. 자리는. 이거 어딘지 아세요? 예, 현대죠. 여기 누가 여기서 자살했어요? 예, 그렇죠. 이것이 좌향이 조금 풍수로 보면 조금 좌향이 틀렸어요. 자리는 참 좋은 장소입니다. 그다음에 지력은 인거리다. 이것은 바로 이 환경에서 주는 것을 말합니다. 전라남도 여천군 소라면 현천리 종천마을에 가시면 기네스북에 오른 최다 쌍둥이 마을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쌍둥이를 제일 많이 난 나라가 바로 우리나라야. 예? 쌍둥이를 제일 많이 낳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전라남도에 가면은 중천마을에서 그 1989년 인증받았습니다. 275 가족 쌍둥이가 나왔고 통계로 90회 분만에 한 쌍둥이가 7배 높은 13회에 한 번씩 나온 거예요. 환경은 쌍봉산, 고락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해발 335m고 거기는 그러면 쌍둥이를 많이 낳았으니까 이주환자적으로 그런 시족사회가 아니냐, 천만에. 거기는 이 정씨, 경주 정씨, 이천 서씨, 김해 김씨 각기 각층 성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가서 조사해봤는데 전혀 유전자적인 관계는 없어. 아무리 무슨 원인으로 이 동네만 쌍둥이가 많이 나느냐. 여러분, 위치, 장소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기는 쌍봉산이 있는데 문이 전부 쌍봉산을 보고 있는 문이 난 집은 전부 쌍둥이를 낳습니다. 풍수로 풀어준 거예요. 예, 그래서 쌍봉산이란 문을 향해서 쌍둥이 낳고 싶으면 거기 가서 낳으면 돼요. 그 다음에 우리의 그 박사가 제일 많이 나온 집안이 조지훈 씨 생가입니다. 조지훈 씨가 14명의 박사 학위를 갖고 집안에 태어났는데 이름이 주실마을입니다. 경북 영양군의 1월면에 가면 주실마을. 여러분, 우리 산성음악회로 유명한 그 절 있죠? 거기 가면 무슨 절이에요? 생각 안 나시네요? 그거 넘어가면 바로 주실마을이 있습니다.
거기 가면 바로 이 조지훈 생가가 있어요. 주실 말은 왜 주냐? 배주자예요. 원래 배주자. 그래서 샘이 거기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샘을 덮으면 배가 가라앉는다 해서 절대 샘을 안 파요. 하나밖에. 근데 이 집안이 박사가 그냥 박사가 아니에요. 저도 박사긴 박사인데 그 박사가 좀 틀립니다. 근데 14명의 박사가 나왔어. 우리나라 법조의 최초의 기초를 다진 사람이 조지훈 생가입니다. 그래서 세 가지를 빌리잖아. 이 집안은 삼불차락해서 첫째, 인물을 안 빌려. 인재를 빌릴 필요 없어. 그 집안에 인재가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돈을 안 빌려. 돈이 많습니다. 잘 산다 그 말이죠. 그 다음에 글을 안 빌려. 그래서 이 재와 인과 문 세 개를 안 빌리는 아주 삼불차락 유명한 우리의 명가 이 조지훈 생가 집안입니다. 이것도 바로 지형적인 특성에서 나타난 것이죠. 너희 집 어디냐? 예, 어디입니다. 아하, 거기 유명한 산이 있는데 그렇습니다. 거기 누구 집안인데 내가 그 집 아들입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달라집니다. 벌써 유명한 산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유명한 사람들은 대개 뭐 고향에 가면 자기 산에 대한 것을 분명히 말합니다. 나는 관악산 전기를 받고 타고나고, 또 나는 우리 왼 북쪽엔 누구요? 백두산 전기를 받고 타고나고, 우리는 남산의 전기를 받고 공부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산이라는 것은 주변과 관계된 모든 우리가 30년 만에 세계에 주목할 만한 발전을 했습니다. 거기에 정신적인 문제도 많이 있지만 어떻든 이것은 세계 역대 없는 거예요. 그러나 70%가 우리는 산악지로 되어 있어요. 우리는 좋은 산을 갖고 있고 산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잊으시면 안 됩니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그다음에 전북 임신굴 3계면에 가면 그 박사가 40명입니다. 박사 40명. 이 동네만 40명의 박사가 나왔어요. 쉬운 일이 아니죠. 그 다음에 유명한 요즘에 오늘 토요일날 하는 걸로 내가 알고 있는데 경주 최씨 집안에 대한 명가라는 드라마 요즘에 나오죠. 보셨나요? 최씨 집안입니다. 이 집이 12대 진사에 17대 만석군이에요. 세계 기너스북에 올라가 있는 집안입니다. 부자가 3대가 못 간다는데 17대가 만석군이니까 세계에 그런 부자가 없어요. 그것도 우리나라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나라가 잘 살 수밖에 있어요, 없어요? 잘 살 수밖에 없어요. 그런 의지력이 있습니다. 이 12대 진사는 뭐냐? 진사 이상 벼서지 마라. 그지만 유견이라는 그 6가지 그 집에 가풍이 있습니다. 그래서 6가지 가풍은 뭐냐면, 첫째는 가물 때 땅을 사지 않는다. 가물고 흉년 들었을 땐 땅을 사면 원성을 받습니다. 그래서 안 삽니다. 만석 이상 생산하지 마라. 만석 이상 생산하면 소작인에게 도둑을 줍니다. 손님을 후히 접하라. 그래서 그 집안에는 100명 이상씩 늘 식객이 있었습니다. 식객을 나눌 때도 상중하로 나눠서 접대를 해가지고 상의 손님은 꽈배기 1마리, 중 손님은 꽈배기 반마리, 3등차 손님은 꽈배기 꽁대기 줍니다. 손님이 남 넘치면 그걸 가지고 표를 줘요. 그러면 동네에서 밥을 줍니다. 그리고 그 집안에 100리 이내 굶은 사람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얼른 쌀 갖다 줍니다. 그 집의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고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유견 6가지 그 집안에 잘 사는 교훈입니다. 지금도 최염 씨라고 방배동에 살고 있어요. 그 자손과 아들이 사법고시 봐가지고 10번 치 10번 다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디서 모르니까 진사 이상 벼서하지 말라는데 대리냐 조상이 허락을 안 한대. 조상한테 허락받는 천도를 지내고 19번째 합격해서 그 판사입니다. 지금도 그 집에 소유되어 있어요. 경주 교동 69번지입니다. 그 옆에가 바로 요석궁터요. 그럼 아시겠죠? 그래서 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지령인걸, 여기서 양택을 말합니다. 음택은 동기가망이야. 동기가망은 뭐냐? 유전자 전달 없이도 유전자 정보가 전달되고 같은 유전자끼리는 전자기적 짝퉁이 이루어진다는 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유전자 엮기별 없이도 전달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묘를 얻으면 어떻게 죽은 자와 산 자 교감하는가? 이것이 바로 장자승생기야 장경에 나와 있습니다. 장자승생기야. 그다음에 앞에는 이거는 지력인글에는 이거는 이 동산서봉 영정동욱이라 이것도 장경에 나와 있는 얘기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설명해야 되는데
시간이 금방 됐네요. 공명장, 이거는 뭐냐면 공명현상입니다. 공명현상은 파동 에너지, 작은 힘이 증폭돼서 커다란 힘으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카오스의 원리 아시죠? 공명장입니다. 소리급사를 놓고 이걸 치면 이쪽이 울립니다. 치지 않았어도 요런 것들. 그래서 여러분이 이 풍수는 어떻게 인테리어 할 것이냐, 그 관계를 여러분의 그 삶 속에서 바로 적용되고, 구조, 배치, 모양, 형태, 이런 꼴, 이런 것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 더 보여드릴 그 준비를 내가 해온 게 있는데 시간이 다 됐다는 신호가 와서 아쉽지만 뭐 언제든지 요청하면 또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풍수는 여러분 생활 속에, 삶 속에 묻어 있는 것이고, 어떠면 바른 길을 잘 갈 수 있을 것이냐, 이미 주어진 공간이란다면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최대의 방법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풍수를 해준 데는 제일은의 본점 아시죠? 그 앞에 보면 삼성 그 건물이 있어요. 그 화신백화점 자리에 있던 거, 고신각 앞에 있죠. 그 타워 건물에 그 사진도 있고 다 있는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설명해드려야 되는데, 거기 문화관광부 거기 290평 제가 풍수 컨설팅을 싹 해서 안에 사무실 구조를 싹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삼성 쪽에 주로 많이 했어요. 삼성 화성 공장 사장실, 그다음에 탕정동 LCD 공장 전체 그 인라인이 축구장 10개만 합니다. 그 안에 내부 7개 간부실, 공장, 그다음에 그거 잘 돼서 거기 간부 후보 삼천세대 아파트, 간부 아파트, 그것도 제가 자양 관계를 컨설팅 해줬습니다. 그리고 수원에 있는 화성 사장공장부터 쭉 여러 가지 많이 했고, 음택도 꽤 유명하신 분들도 몇 가지 좀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한 것은 흔적이 남아요. 이 풍수 참 어렵습니다. 한번 잘못되면요 명예가 팍 떨어져 버려요. 오늘 귀한 시간, 여러분의 좋은 시간이 되었으면 하고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부처님 법과 진리 안에 법당과 모든 것이 장엄 속에 여러분의 마음을 혼탁케 하고 내면의 세계 무의식을 깨워주는 그런 것들이 내가 잠자고 있음을 믿으십시오. 천지를 속이고 친구와 형제와 모든 아내와 남편을 다 속여도 내가 내 자신을 속일 수 없는 까닭은, 다 같이 따라합시다. 내 마음 가운데 부처가 있는 까닭이다. 우리 한 가지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조물주가 세상을 만들었어.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사람을 만들고 나서 보니까 골치가 아파요. 어떻게 인간들이 무엇이 원하는 게 그렇게 많은지 골치가 아파. 그래서 옆에 있는 조물주 참모들이 우리 히말라야 산을 숨자 그랬습니다. 가봐야 또 거기도 마찬가지다. 땅속으로 숨읍시다. 그것도 별거 아니다. 그래서 한 참모가 귀에 대고 조물주에게 말했습니다. 소곤소곤하고, 그것이 무엇이냐? 무릎을 치면서 조물주가 그렇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갔냐면 여러분 마음속에 숨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물주가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나를 볼 때쯤 되면 나와 같이 되어 있으니 곧 그가 붓다요, 곧 그가 하나님이여, 곧 그가 예수여, 바로 불성이라. 이미 완성되어 나를 보게 되니 나에게 구청하지 하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제 바깥으로 향했던 마음을 내면으로 돌리십시오. 자신에게 돌리세요. 바로 여러분이 늘 눈과기는 바깥으로 향했던 이 화살표를 자신에게 돌리세요. 그리고 자신을 비추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 자신을 진실을 보게 되는 첫 번째, 바로 재행, 무상, 재범, 무아에서 초견성이 일어나면 이것이 불교의 입문입니다. 여러분 그때가 바로 불자로서 입문되는 과정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